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요. 점수를 높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점수를 높여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신문 속기를 하면서 뭐 문장 연습을 하세요. 그게 낭독 듣기 전의 과정이에요. 또는 뭐 단타를 잘하고 싶다면 단타 강화 연습을 하세요. 기본자 복습 방법 알려드리고 뭐 이제 약자 암기하는 방법 이제 쭉쭉쭉 공부 방법 알려드리는데 그 공부 방법을 다 습득을 하시고 이제 낭독을 듣기 시작하면서 쭉 점수가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1차적으로 200자에서 한 번, 그다음에 2차적으로 250자나 270자에서 한 번, 이렇게 다 고비가 한 번씩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자 무렵에서 고비가 오시는 분들이 좀 회복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 200자에서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시려면 아무래도 이 기계를 만진 횟수, 기계를 만졌다는 거는 기계를 많이 눌러보고 단타를 많이 눌러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뭐 3개월 해가지고 쭉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조금 못해도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연습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200자 정도면 5개월이면은 무난하게 올라가는 게 맞죠. 기초 학습이 잘 되셨다면. 그 이상이 걸리셨다면 연습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뭐 백키 사용이라던가 그런 것들. 모니터 안 보는 거, 뭐 규칙적인 연습 안 하시는 거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문장의 정확도하고 단어의 정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보통 이제 이런 시험지를 제가 보면 잘하셨어요. 90점이 넘은 시험지예요. 잘하셨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탈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낭독을 이렇게 이제 문장을 보다 보면 한 글자씩 계속 빗나가요. 이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글자씩 빗나가는 거. 한 글자씩 빗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를 눌러도 계속 옆에 자리를 누르는 거예요. 물론 속게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오래 가리키다 보면 거의 한 지금 13년, 14년 가리키다 보면은 시험지를 많이 봤잖아요. 아주 많이 봤어요, 시험지를. 제가 하는 일이 1대1 시험지 피드백 첨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지를 보면은 시험을 보신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시험지가 나왔는지 또는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10년 넘게. 그러면 이제 시험지 딱 하나만 봐도, 어, 이분의 성격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경험이라는 걸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글자 하나가 지금 계속 안 눌러지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분들보다는 오타의 확률이 많은 거죠. 또 오타는 무조건 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기는 틀리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원래 틀려요. 원래 속기는. 제가 다른 글에서 써드렸지만 오타는 당연히 날 수 있는데 뒷부분에 오타 때문에 깜짝 놀라서 생기는 탈자를 잡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탈자가 없고 오타를 잡아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왜 이분이 이제 오타를 생기셨을까? 연습을 이제 잘 규칙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이제 이 시험지 주인공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연습이 규칙적으로 안 되면 당연히 그런 거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공부 머리가 가동이 안 돼요. 다른 글에서 제가 써드렸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아프거나, 육아로 힘들거나, 취업 관련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뭐, 일상에 뭐 힘든 일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트레스 지수가 80, 70 이상 올라가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그 공부머리가 20% 여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20%에 있는 여유 가지고서 속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이제 오래됐다. 아, 나 빨리 잘하고 싶은데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나? 잘 안 되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가동되는 여유가 얼마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연습을 아무리 꽉꽉꽉 채워서 해도 정확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의 정확도하고 지금 단어의 정확도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단어의 정확도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문장의 정확도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단어의 정확도는 어디서 메꿔줘야 되고 문장의 정확도는 어디서 메꿔줘야 되냐면은 단어의 정확도는 제가 알려드리는 단타 강화 연습이라고 해서 단어 위주로 짧게 짧게 여러분 눌러주는 그 학습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단어의 정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의 정확도라는 건 뭐예요? 문장은 여러분들 한글 배우셨잖아요. 기본자, 기본자리라고 하죠. 처음에 기초에서 배우셨던 그 기본자, 한글의 모든 글자, 그 기본자 플러스 교재에서 배웠던 활용약자들, 뭐뭐에 대해 또는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으로 이런 거 다 활용약자거든요. 그다음에 같아서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활용약자예요. 그게 기본자와 섞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기본자 있잖아요. 농촌진흥청 뭐 이런 거 기본자 한글 하나하나 눌러주시고 응? 그다음에 여기 뭐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재의 활용약자잖아요. 종결형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자리 플러스 교재 활용약자 플러스 조사 나오죠. 와, 오 이런 것들 조사 플러스 뭐예요? 벌써 3개 플러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자 배웠던 거 명사 약자, 부사 약자, 약자 여기도 지금 약자 있잖아요. 시험지에도 여러분들 배웠던 거 뭐 민주, 협조 이런 거 배우셨으면 나라 이거 다 지금 4개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도 여기 조합이 돼 있어요. 존치 이런 것들. 그럼 5개. 이 5가지가 합해져 있는 게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단어의 정확도보다 문장의 정확도가 훨씬 더 포함하는 범위가 큰 거죠. 단어는 그냥 단어 하나뿐인데 문장의 정확도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복잡한 5가지가 잘 쭉쭉쭉 나와서 제대로 된 문장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 게 문장의 정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의 정확도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첫 번째로 단어의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 이 문장의 정확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어의 정확도, 하나하나 눌러주는 그 단어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문장의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게 다 단어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단어의 정확도하고 문장의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려면은 단타 강화 연습도 다시 한번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문장의 정확도도 손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단어의 정확도만 잡는다고 단타 강화 연습을 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문장의 정확도도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단어의 정확도가 흔들리니까 그럼 단어의 정확도하고 문장의 정확도하고 둘 다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장의 정확도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은 종이신문 속기로 문장의 정확도를 잡는 게 아니에요. 종이신문 속기 연습의 목적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를 배웠다면은 기본 자리, 조사, 교재 활용약자, 명사 부사약자, 그다음에 어려운 단타들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연결 연습이에요. 연결해주는 연결 연습. 그 연결 연습에서는 채점을 안 한다고 했어요. 종이신문 속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단어의 정확도와 문장의 정확도 이 2가지를 둘 다 잡으려면 문장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의 측정이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랬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자수를 많이 내린 상태에서 낭독을 들으시는 거죠. 제가 이 정확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 낭독 듣는 방법은 속기 낭독 회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정확도를 높이는 그 낭독 듣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자수를 많이 내려서 98점이 나오는 낭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수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속기 연습하면서. 필기 공부에서 복습은 인정하시면서 속기에서는 복습을 다들 인정을 안 하세요. 복습은 자수를 내리는 거예요. 낮은 자수에서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올라가는 과정인 거죠.
낭독을 98% 정도 나오는 거의 올백을 맞는다는 각오로 해서 낭독을 한 자도 빠짐없이 다 들으면서 낭독을 들을 때 네네 키보드의 배열을 계속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원래는 그건 아니에요. 낭독 들을 때는. 일반적인 내가 200자까지 속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0자에서 조금 빠르잖아요, 낭독이. 그렇게 빠르게 낭독이 흐를 때에는 키보드의 자리 배열을 내내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수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98% 같은 경우는 속도에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속도가 여유 있기 때문에 키보드 기본 자리 그 배열을 다 연상하면서 한자 한자씩 빠짐없이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의 정확도는 그렇게 올리셔야 돼요. 단어의 정확도는 단타강화 연습을 하셔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자리씩 계속 엇나가시는 분들은 단어와 문장의 정확도 둘 다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낭독을 다,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더 문의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미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수를 조금 내리자고 하면은 굉장한 많은 상실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속기에서도 복습을 인정하셔야 돼요. 보세요. 어, 이제 새 학기잖아요. 학년이 올라갔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학습이 기본 베이스로 안 깔려 있으면 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4학년, 5학년이어야도 2학년 수학 문제집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2학년 거 기초 안 하고 4학년, 5학년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5학년짜리가 2학년 문제집 푸는 거예요. 필기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문제집을 술술 풀거든요. 속기에서는 내가 200자까지 했는데 또 내려가야 돼? 이게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사람에 따라서 학습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차가 벌어져요. 물론 200자까지 하다가 140자까지 내려와서 다시 정확도 쌓고 올라가자고 하면 처음에 그렇게 올라갔던 그 시간만큼 몇 개월 동안 걸리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체크하고 자수는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내려가는 데에서 상실감을 또 한 번 느낀다 하면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스트레스 지수가 또 올라가요. 상실감을 느끼면. 그럼 내가 공부머리로 쓸 수 있는 그 전전두엽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학습머리, 생각머리, 공부머리. 이게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게 가동이 안 돼요. 전전두엽이라는 이 부분이. 공부머리가. 그러면 상실감을 느낀 상태에선 연습하기 싫은데 억지로 연습을 해야 되죠, 또. 자수가 또 내려와서 하기가 싫지만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기 싫어 짜증나. 이 상태에서 공부하면 능률 안 올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인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아, 내가 5학년이지만 2학년 때 공부 안 했구나. 이게 사람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인정이라는 게 1차적으로 오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있어야 공부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최상의 인지는 스스로의 생각할 수 있는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어야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정 자체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는 남이 시켜서 억지로라는 소리예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가 됐을 경우에는 하기 싫은 걸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또 다시 올라가서 공부머리 가동 안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때 이때쯤에 내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 이때쯤에 내가 규칙적으로 못했구나. 라는 거를 쭉 연습 일지 쓰신 거를 되돌아보시면서 스스로의 깨달음이 느껴져야 이게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아, 그래,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그 학습적인 욕구 중에 최상의 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먹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고, 자도 자도 끝이 없고 먹는 것도 끝이 없어요. 언젠가는 한계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쇼핑을 하는 경우도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것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스트레스 욕구를 푸는 방법을 저는 권하진 않아요. 언제까지나 그게 유지가 되지는 않으니까. 언젠간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언젠간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는 것도 물건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연습 일지 펴보시고, 인정한 후에 자수가 내려와도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권해요. 그래서 한번 속기에도 복습은 과연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저기 깊게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